이번에는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오버라이딩이 뭐냐면요. 조상의 메서드를 자기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메서드 오버라이딩이죠. 오버라이드의 뜻은 동사로드 덮어 쓰다. 조상의 메서드 상속받은 걸요. 자기가 덮어 쓰는 거예요. 자신한테 맞게. 그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인트 클래스가 이렇게 있을 때 포인트 클래스가 이게 2차원상의 좌표를 했죠. 2차원 좌표 xy 이 값을 이제 get location이란 메서드가 문자열로 반환을 해요. 이 xy 값 위치 이 점의 위치 값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반환하는 get location이라는 메서드 있을 때요. 제가 이걸 상속받아서 포인트 3D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3차원 좌표상의 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3차원이니까 이제 Z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쓰기에는 맞지 않죠. get 로케이션을 조상 걸 그냥 쓰면 이제 Z가 빠지니까. 그래서 조상 걸 어떻게 했어요? 오버라이딩 한 거죠. 이게 오버라이딩. 조상 거 내용을 고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Z를 포함시키게 고친 거예요. 선언부는 못 바꾸고요. 내용만 바꾸는 거, 내용만. 내용만 변경 가능. 내용이라는 게 구현부. 이 블락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만 바꿀 수 있어요. 선언부는 변경 불가. 내용만 바꾸는 거죠. 그래야 자기한테 맞으니까. 물론 이제 get location 말고 새로 뭐 get location 뭐 3D 뭐 이렇게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요. 그 포인트 클래스를 쓰던 사람들은 get location 호출하면은 이제 좌표를 문자로 얻을 수 있었으니까 포인트 3D도 get location을 호출하면 위치를 문자로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의미상 같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버라이딩이 더 적절합니다. 조상의 메서드를 자신한테 맞게 변경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습을 좀 해볼까요? 이번에는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오버라이드 테스트 라고 이름을 주고요. 메인 메서드 피니시 됐죠? 먼저 클래스 포인트를 만들고요. int x하고 int y 좌표 위치하고 스트링 get location 하면 얘가 뭘 반환해요? 문자열로 x 좌표를 반환하죠. 플러스 이렇게 이거 포인트 이름 또 겹치네요. 여기서 포인트 3로 할게요. 그리고 이 포인트 3 클래스를 상속받는 포인트 3D 클래스를 만들게요. 이것도 이름이 겹치네요. my 포인트 3D로 할게요. 이름 바꿔서 이것도 같이 맞출까요? my 포인트 3로 이거 이름 바꾸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멤버를 추가했죠. Z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my 포인트 3D의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P는 new my point
3D 하고 만들면 제가 이거 P.X X를 3으로 하고요. P.Y를 이제 5로 할게요. 그리고 P.Z를 이제 7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제가 get location 호출해서 P.get location을 호출해서 출력을 해 볼게요. 좌표를. 이걸 실행을 해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3하고 5밖에 안 찍혔죠. get location을 상속받긴 했는데 이건 여긴 Z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오버라이딩 하는 거죠. 조상의 get location을 오버라이딩. 일단 복사 붙여놓고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더하기 이제 Z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7이 나왔죠. 조상으로부터 get location을 상속받긴 했는데 제가 이거를 엎어친 거예요. 오버라이딩 한 거예요. 내용을 자기한테 맞게 바꾼 거죠. 저한테 맞게. 이게 오버라이딩이에요. 그렇다고 이 get location이 상속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이 되긴 되는데 두 개가 됐죠. 두 개 중에 어떤 게 호출돼요? 오버라이딩 된 게 호출이 돼요. 이게 새로 만든 게. 메서드 호출에 대해서 이제 다용성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상속은 받는 거예요. 상속을 받는데 오버라이딩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상속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상속을 받긴 받는데 조상권은 안 쓰고 이제 요게 자손께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세한 건 다양성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내가 상속받은 메서드의 내용을 오버라이딩, 즉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나한테 맞게 바꿀 수 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이걸 좀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이 get location 말고 이거를 제가 toString으로 바꿔볼게요. toString. 이건 뭐냐면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을 오버라이딩 하는 거예요. 여기 조상이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요? extends. 요 toString 메서드는 뭐예요?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거죠. 저한테 맞게. 잠시 후에 오버라이딩 조건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일단 public은 원래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이 public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선언부가 똑같아야 돼요. 오버라이딩 하려면 그런 조건 때문에 똑같이 해준 거니까 일단은 이제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my point 3 p는 new my point 객체를 생성하면 그 다음에 p.x는 이제 3하고 p.y는 제 5로 줄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출력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해서 p.x는 플러스 p.x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p.y는 이제 p.y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쵸?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객체가 가진 값들을. 근데 귀찮잖아요. 멤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귀찮단 말이에요. 이럴 땐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해요?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toString을 호출하면 돼요. p.toString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호출이 되겠죠. 그쵸? 실행해보면 이렇게 간단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이걸 더 간단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P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실행이 되죠. 이 두 문장이 똑같다는 건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훨씬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그렇죠? 이 객체가 가진 값들, 이 iv 값들을 출력하려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참조분수 p만 출력하면 이렇게 p.toString 호출돼서 값을 확인하기 쉬운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요? 3,5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도 필요 없죠. 이렇게.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생성자 있어야죠. my point 3 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훨씬 깔끔하죠. 한 번에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 예, 똑같이 나왔죠. 이거 바꾸면 이제 예, 1하고 2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죠. 아까보다 훨씬 간결하잖아요. 아까 코드가 어땠어요? 코드 아까 이랬죠. 이랬던 코드가 이 5줄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뀐 거죠. 생성자는 이렇게 초기화 따로 하는 게 번거로워서 이렇게 생성자 추가해 준 거고요. toString을 오버라이딩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참조변수 p만 출력하면 그 객체의 iv 값들을 출력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값을 확인하기 좋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할 때는요, 지켜야 되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선언부가 일치해야 돼요. 조상 메서드하고. 선언부가 뭐예요? 이게 선언부죠. 네, 선언부. 이게 조상하고 자손하고 일치해야 돼요. 일치. 선언부면 반환 타입, 반환 타입, 그리고 또 메서드 이름, 그리고 또 뭐 매개 변수 목록, 매개 변수 목록. 이게 다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 조건은요. 접근 제어자가 예, 조상 메서드보다 좁은 범위로 변경할 수 없다 이건데요. 예, 접근 제어자라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린 public 하고 protected 그리고 default 사실 이거 안 쓰는 거고 private 이렇게 예. 아무것도 접근 제어자를 안 붙인 걸 디폴트라고 해요. 나중에 접근 제어자 자세히 배울 건데 어쨌든 이 4가지가 예, 접근 제어자거든요. 얘들이. 근데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지금 접근 제어자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만 일단 외우고 계시면 돼요. 예, 일단 이 규칙을 외워야 돼요. 조건 3가지. 오버라이딩 할 때 지켜야 되는 조건 3가지. 하나, 첫 번째 선언부가 일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접근 제어자가 좁은 범위로 변경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에 대한 건데 예외는 8장에서 배워요. 8장. 그래도 지금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 하는 김에. 예외는 어떻게 돼요? 조상 메서드보다 많이 선언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외 선언이거든요. 이런 걸 예외 선언이라고 불러요. 예외 선언. 예외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메서드에서 예외 개수가 이제 몇 개요? 1개, 2개죠? 1개, 2개고 얘는 1개죠. 그렇죠? 조상이 2개인데 조상이 2개인데 자손이 많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같거나 적어야 돼요. 여기에 2개, 이렇게 3개씩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상은 2개인데 자손이 3개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예외는 조상 클래스 메서드보다 많이 선언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외우셔야 돼요. 네. 예외에 대한 건 이제 예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세 조건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을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은 이름만 비슷하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둘이. 근데도 이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제가 받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둘은 서로 관계가 없고요. 그래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 있고. 오버로딩이 뭐예요? 예, 기존에 없는 새로운 메서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 이름이 같은 거죠. 이름이 같은. 이름이 같을 뿐 그냥 새로운 메서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ew라고 쓴 거고 오버라이딩은 상속받은 메서드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 기존의 걸 변경하는 거예요. 예. change하고 modify. 사실 오버라이딩도 새로운 메서드를 만드는 건 사실 맞아요. 예. 근데 기존의 내용, 메서드의 상속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게 오버라이딩이고요. 오버로딩은 상속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상속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버로딩은. 근데 오버라이딩은 뭐예요? 상속하고 관계가 있죠. 상속받은 걸 바꾸는 거니까. 예. 그래서 change나 modify 이게 변경이라는 점에 예, 주의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parent 클래스하고 child 클래스, parent의 자손이죠. 이 두 클래스가 부모 자식 관계에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게 오버로딩이고 어떤 게 오버라이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은 뭐예요? 1번 오버로딩이에요, 오버라이딩이에요. 조상의 메서드를 예, 자손에서 변경한 거니까 이게 뭐예요? 오버라이딩이죠. 예, 오버라이딩이고 이건 뭐예요? 이름이 같은 메서드를 매개 변수만 다르게 해서 정의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로딩이에요. 오버로딩. 그렇죠? 그리고 차일드 메서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그냥 메서드 새로 정의한 거죠. 메서드 정의. 그 다음에 네, 차일드 메서드인데 매개변수 다른 거. 이건 뭐예요? 오버로딩. 이름만 같은 메서드를 새로 만들었죠. 네. 그리고 5번은 뭐예요? 이건 중복정의죠. 중복정의. 오버로딩도 아니고 오버라이딩도 아니고 이 두 메서드가 이제 중복인 거죠. 중복. 같으니까. 중복정의. 이건 에러예요. 네, 에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